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현영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에는 SDDC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SDDC 기반 클라우드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앞글자만 따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을 개별적인 기술로도 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한 축으로 쭉 이어서 보면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영역이 변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영역 역시 변하고 있죠. 데이터를 소비하는 영역 역시 모바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클라우드는 이러한 디지털화를 위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클라우드의 변화는 데이터 센터 모델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웨바스 DB라는 3티어 업무에서 자원의 효율과 서비스 배포의 어떤 속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IaaS, SaaS, PaaS와 같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시작을 하였고, 최근에 빅데이터,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IT가 아닌 비즈니스와 운영 효율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시스템 또는 플랫폼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아마존, 구글, 애저나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모델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더 이상 IaaS나 SaaS, PaaS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죠. IaaS, SaaS, PaaS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양한 장치나 장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화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변화는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차세대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전환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IoT나 빅데이터 혹은 컨테이너, 이런 디지털화에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전환이 되고, 차세대 사업들 역시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전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역할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자체 업무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산업이 연결이 되어 IoT,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업무를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시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IoT, 빅데이터, 컨테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용하는 클라우드로서 사회와 산업과 연결이 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 안쪽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자원과 그것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 조직, 적절한 정책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웨바스 DB 형태의 3티어 구조였었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업무도 아마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3티어 업무들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고 공통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연산하고 저장하고 통신을 한다라는 기술 구조가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뀔 필요성도 없었죠. 업무를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용량, 성능을 관리하고,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한다라는 역할별로 조직이 나눠져서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화가 가속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않던 다양한 데이터를 담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3티어 업무와 새로운 디지털 업무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업무하고 좀 다르게 디지털 업무들은 기존과 다른 자원들을 요구합니다. 다른 형태의 연산을 위해서 GPU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 처리하기 위해서 올플래시뿐만이 아니라 NVMe나 옵테인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가상화를 가속을 한다거나 연산을 가속하거나 저장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고 쉽고 유연하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자원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했던 퍼블릭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자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원 역시 들어오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3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업무,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이것들이 클라우드처럼 자동화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존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들을 어떻게 자동화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3티어 업무와 디지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DDC가 클라우드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형태의 연산과 저장, 그리고 네트워킹이 가능한 X86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어떠한 자원이든 사전 설계, 검증, 구성된 형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아키텍처로 확장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자원 확보 방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X86 시스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서버 하나가 굉장히 고성능의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형태의 연산을 위해서 GPU를 장착한다거나 서버 안에 다양한 형태의 많은 디스크를 담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100만 IOPS 이상의 성능을 낸다면 고성능 스토리지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단일 서버 한 대가 15만 IOPS의 성능을 내고 렉 하나에 이러한 서버를 32대 정도 쌓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 450만 IOPS 이상의 고성능 IO를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고성능 서버를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서버 가상화로만 사용했었는데, 기존의 물리 스토리지와 물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 부분을 대체할 만큼 X86 서버가 굉장히 강력해지다 보니까 물리 장비에 있던 소프트웨어 영역을 들어서 가상화 영역에 넣자. 그래서 서버이자 스토리지이자 네트워크 장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는 몇 번씩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장치들을 4개 다 장착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 구성하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매년, 매 프로젝트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SDDC의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반복적인 것들을 제거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민첩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미 사전에 설치 구성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들을 단순하게 그냥 4개 쌓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묶어서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매번 해왔던 프로젝트별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던 설치, 구성, 검증하는 단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치 배터리처럼 그냥 장착하고 켜고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 확보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 HCI와 SDDC가 많이 화제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HCI는 SDDC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가 합쳐진 HCI에서 풀 SDDC로 만들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DR,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액티브 형태의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하거나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향후에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원까지 활용한다라는 어떠한 로드맵을 우리가 그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아키텍처를 변경한다거나 그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가 않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추가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로 우리가 그리는 로드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드맵에 맞는 각 단계별 전략을 펼칠 때도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원을 확보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설치 구성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할 때 아키텍처를 바꾸거나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IT 전략이든 펼칠 수가 있다. 그때 기존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보호도 된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운영 관리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확보한 이후에 다양한 업무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은 성능, 용량, 가용성, 이벤트, 장애,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사전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요소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성능, 용량, 가용성에 대한 내용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영역에서 성능하고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구성할 때 우리는 성능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한 2박스 정도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레이드 1으로 성능과 가용성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레이드 5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담게 되죠. 이때 운영 중인 상황에서 레이드 1 스토리지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레이드 5로 구성된 스토리지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이드 5로 구성된 스토리지를 레이드 1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SDDC라는 것입니다. 서버에 많은 디스크를 꽂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다음에 하나의 저장소로서 인식시키게 되면 바깥에 회색 모양의 저장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업무를 생성할 당시에 가용성과 용량에 맞게 디스크의 옵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레이드 1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업무를 생성하면 복제본을 만들어서 2번을 저장하고, 레이드 5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업무를 생성하면 원본과 페리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장소에 가용성과 용량을 생성 당시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드 5를 레이드 1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소에 원본의 복제본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페리티를 삭제함으로써 온라인 중에 가용성과 용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가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하나의 업무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업무를 생성을 하면 어차피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벌은 A 서버에, 다른 한 벌은 B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하나의 서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누수로 인해 가지고 특정 렉 하나 전체가 무너진다거나 전원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렉에 장착되어 있는 전체 서버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들이 겪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렉 이중화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서버는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중화를 하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이중화를 하고 데이터를 복제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SDDC는 어떻게 할까요? 렉 하나의 장애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배치하세요 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한 벌은 A 렉에 다른 한 벌은 B 렉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렉 전체가 고장 나더라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데이터 센터로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영역의 SDDC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한 다음에 업무를 배포할 때 사이트 장애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배치하세요 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 데이터 센터에 한 벌, 다른 데이터 센터에 또 한 벌이 저장이 되도록 동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으로 가용성과 용량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SDDC만의 차별화된 운영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토리지 영역입니다. 흔히 업무 이동성을 얘기할 때 데이터 복제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DR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서비스가 외부에서 접속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복구가 종료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이것은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뿐만이 아니고 외부 접속에 관련된 네트워크 또한 정상적으로 빠르게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DR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었었죠? 통상적으로 업무 시스템 내부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IP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고정된 IP를 가진 업무를 다른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로 이동할 때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변경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IP가 업무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네트워크 기능과 정책이 원활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 스토리지에서 보셨듯이 하드웨어에 정책이 묶여있는 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 정책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한 정책을 별도의 컨트롤러에서 다 가지고 와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이 되어 정책이 없을 경우에 컨트롤러에게 물어보고 컨트롤러는 즉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내려준다면 이동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이동성을 확보하고 재복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간에 SDN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다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용량, 가용성, 성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업무 이동성과 재복구 관련해서 SDN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운영관리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은 대부분 운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죠? 현업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프라나 솔루션을 적기에 원하는 구성대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업무 환경을 적합하고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공급해 주는 것을 원하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업무를 플랫폼으로 배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서버 가상화랑 클라우드랑 뭐가 달라? 포탈을 만들어서 그냥 승인하고 배포하고 가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은 포탈을 통해서 승인하고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인프라에서 하는 우리의 일, 우리의 업무 자체를 어떻게 자동화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업무 자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인데, 기존의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들은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 자동화를 하고 승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보안 영역이 물리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SDDC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API가 제공이 될 것이고, 이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수행하던 우리의 업무가 모두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클라우드는 SDDC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윈도우, 리눅스, 웹아스 DB 서버들을 업무에 맞게 적절한 자원과 용량으로 카탈로그로 등록을 해서 서버를 배포했다면, SDDC 기반 클라우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까지 포함하는 플랫폼 형태의 카탈로그를 등록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업에서 필요한 자원을 요청을 했을 때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포탈을 통해서 배포하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수동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정책이 모두 포함된 플랫폼 형태로 카탈로그를 구성하고 자동으로 배포를 하는 것이죠. 카탈로그 하나를 조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SDDC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모든 자원하고 그 자원들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들을 사전에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가상화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영역을 그림판으로 드래그 하듯이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 티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필요한 네트워크와 보안에 관련된 구성을 설계도에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IP 주소를 넣고 보안 정책을 반영해서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죠. 그렇게 저장된 이후가 카탈로그에 등록을 하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형태로 포탈에 등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DC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경우에 모든 영역에 대한 업무가 정책을 기반으로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자원 확보 방법, 그리고 자동화된 서비스와 업무를 배포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차세대 물리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통해서 레거시 업무와 디지털 업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중복 투자 없는 인프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에 레거시 업무와 디지털 업무를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이 모두 포함된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AI 기반 단일 통합 운영 관리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운영 모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능형 클라우드에 적용이 되기도 했고요. 운영적 관점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운영 모델이 적용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운영관리자는 성능, 용량, 가용성, 그리고 IP에 대한 이동성, DR, 모든 요건이 사전에 구성된 SDDC 인프라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표준처럼 적용이 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외장형 스토리지를 연동해서 웹아스 업무는 HCI에 저장을 하고 DB 업무는 외장형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스파인 리프 구조의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안정적이고 확장에 최적화된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클라우드 영역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업무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정책이 반영된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을 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포탈을 통해서 해당 카탈로그를 요청한 후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플랫폼과 환경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리 자원과 논리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대규모로 확장이 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성능과 용량, 장애 이벤트 등을 예측 분석이 가능한 AI 기반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 영역과 SDDC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을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하고 설계, 구축, 유지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DX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DX센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